파월이 좀 저렇게 기묘한 말을 자기가 했지만 요거를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그냥 고용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물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서 좀 주가가 떨어졌어요. 잭슨홀 전에. 그러다가 0.25 합니다 라고 하니까 올라가고 회복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때 보면 0.25 인하를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 그 정도 주가가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이미 주가가 무너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100% 슈퍼롱 무조건 모든 포지션을 롱으로 전환해야 될 만큼 이게 슈퍼롱에 맞나?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것처럼 주시장의 돈이 최고의 호재다 이렇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아무튼 그 숏포지션을 가진 제 입장에서는 이번에 좀 기대했던 그 파월의 잭슨홀 미팅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안전장치도 있었어요. 실제로 롱 포지션 입장에서 호재였지만 증시는 그렇게 반응 안 하잖아요. 이미 반영을 했거나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단은 단단했는데 뭔가 악재만 나오면 저한테 그냥 큰 호재였는데 그거는 나오지 않았다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거버넌스가 좋아지려면 집중투표제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주주가 이사를 뽑고 주주가 감사를 뽑는 이런 시스템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요한 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 상정이 오고 된 거는 코스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노란봉투법도 같이 통과됐어요. 제가 생각했던 노란봉투법은 뭐 주가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에 좋아 보이지는 않는 법안인데 동시에 마이너스와 플러스 같이 돼서 그래서 이제는 행보를 평생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상승 추세가 나와도 하락 추세가 나와도 이제는 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럴 때는 늘 가격에만 집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8월 5주차 코스피 읽어주는 남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4주차 이제 코일남을 하고 나서 제가 기대했던 부분이 잭슨홀 미팅인데 잭슨홀 미팅에 파월은 나와 동업자다. 나와 지금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쏘리 많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주말에 또 괜히 영향을 받을까봐 토요일 밤 늦게 봤습니다. 자기 전에 보니까 기대했던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잭슨홀에서 이제 기대했던 말은 이런 말입니다. 트럼프는 연준의 독립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안 좋게 반응을 할 것 같았어요. 또 충분히 또 기대해 볼 수 있었고 최근에 분위기가 트럼프랑 파월이 이제 좀 긴장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막 연준에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미 대통령이 이제 연준에 찾아간 건 두 번째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연준 건물이 뭐 완공할 때 당연히 가는 거였고 불편한 참석으로는 첫 번째 그러니까 압박을 한 거죠. 뭐 공사비 뭐 이런 말 기사에 보면 있었는데 하여튼 뭐 파월을 최대한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좀 혹시나 하지 않을까 이런 말 하면 좀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게 반응을 할 것 같았어요. 물가가 아직 뭐 안정적이지 않다 또는 뭐 고용이 좀 나빠질 것 같다 오히려 이런 말보다는 독립성을 해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좀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기대했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보다 파월이 정책적 기조를 바꿀 수 있다. 이 말에서 이제 금융시장이 이제 환호를 했던 거죠.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말이니까 이제 이걸로 이제 시장의 플러스 요인으로 빡 한번 때리고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이제 이 말인데 노동시장의 균형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공급과 수요 모두 둔화한 데 비롯한 기묘한 균형이다. 이런 이상한 말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노동시장이 안 좋다. 안 좋은 거는 시장의 마이너스 요소거든요. 이거를 어떻게든 좀 이쁘게 포장을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파월이 이번에 트럼프의 뭐 백기를 든 느낌. 정책 기조 변화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입니다. 한번 하고 고용에 대해서도 안 좋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이거조차도 뭔가 포장을 해서 뭔가 연착시키는 안 좋은 뉴스도 완화시키는 약간 그런 멘트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미국의 고용시장은 굉장히 탄력적이잖아요. 그래서 노동을 공급하는 주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노동을 공급하는 주체들은 보통 스테이블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일을 하겠습니다. 또는 갑자기 막 일 안 할래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노동시장에는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데 따라서 실업률이 왔다 갔다 하는 노동시장을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만약에 좀 경기가 안 좋네 그래서 고용을 좀 줄이자라고 하면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둔화될 수 있고 그러면 주가는 왕창 떨어졌거나 또는 앞으로 떨어질 것 같거나 이렇게 될 것 같은 거를 예상을 해서 나라에서 이제 금리를 좀 낮춰서 경기를 부양시키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경기 부양하니까 고용도 좀 늘어나고 소비도 증가할 거야 라고 예상을 해서 주가는 다시 올라가는 이런 프로세스잖아요. 이런 프로세스의 앞단에 있는 거는 고용이 둔화한다는 부정적인 뉴스거든요. 이게 주가에 왜 부정적인 뉴스냐면 주가가 무너졌거나 또는 지금은 안 무너졌어도 앞으로 무너질 수 있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일단 안 좋은 뉴스인데
이거를 예쁘게 좀 뭔가 포장했다, 주가에 마이너스가 덜 되도록 이렇게 했는 멘트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물론 유튜브의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시는 이야기가 더 맞겠지만 단순히 제 느낌은 그랬어요. 또 이게 왜 이상하냐면 미국 사람들은 천장이 없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당장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시골 같은 데 가서 막 수박 나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1인 중소기업 제조업체 이제 대졸자들이 보통 가진 않잖아요. 외국인들이 다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없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그런 데는 일할 생각조차도 안 해봤는데, 근데 미국은 더 하겠죠. 그래서 미국은 그런 자리를 대부분 이민자들이 이미 하고 있는데 반이민 정책을 통해서 노동력에 주로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자리는 반드시 누군가는 채워 나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이민 정책에서 그런 사람들을 좀 뽑겠죠. 심사를 좀 까다롭게 한다든지 어찌됐건 그런 자리에 일할 사람들은 공급을 채워 나갈 겁니다. 계속 놔둘 수는 없으니까. 노동력의 증가는 불보듯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공급은 앞으로는 증가할 것이고 기업의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고용은 안 좋다. 공급은 증가할 거니까. 지금 파월이 이야기한 것처럼 공급도 줄었고 수요도 줄었어. 그래서 하향평준화처럼 밑에서 어찌됐건 균형을 이루고 있어, 이런 말이 아니라 앞으로는 노동의 공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런 자리는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아니고 지금 노동력이 감소됐다는 말은 이민자들이 채워나갔던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는 미국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민 정책을 풀어서라도 노동력의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래서 파월이 좀 저렇게 기묘한 말을 자기가 했지만 요거를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그냥 고용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다음 달에 나오는 고용 데이터도 안 좋을 거고, 그래서 잭슨홀 전에 주가를 보면 이미 0.25포인트를 인하를 반영한 주가예요. 반영한 주가. 8월 13일날 보면 0.25 한 단계 인하한다 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93.7%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0.5를 인하한다는 게 6.3 합쳐서 100%죠. 합쳐서 100%. 그래서 시장의 주가는 0.25를 할 것 같은데 혹시나 0.5 어찌됐건 낮춘다, 9월 달에는 금리를 낮춘다라고 주가가 이미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말했던 건데, 숏포션을 가지고 있던 제 입장에서는 잭슨홀 미팅은 굉장히 유리한 일정이다. 이미 주가도 0.5 인하할 거라고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파월이랑 트럼프의 관계를 봤을 때는 파월이 이상한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러한 사람이 0.25가 아니라 비컷을 할 것 같지는 전혀 않고, 그 0.25를 하더라도 시장에서 뭐 주가가 다시 급등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숏포션 입장에서는 잭슨홀 미팅이 좀 유리한 일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기대는 못 미쳤죠. 0.25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상한 말은 안 하고. 실제로 S&P 보면 잭슨홀 미팅이 이제 하고 나서 주가가 확 올랐죠. 이때가 그 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 나왔을 때입니다. 이때가 0.2가 컨센이었는데 0.9가 나오면서 생산자 물가부터 조금 올라가네? 라고 하면서 앞으로 물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서 좀 주가가 떨어졌어요. 잭슨홀 전에. 그러다가 0.25 합니다라고 하니까 쭉 올라가고 회복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때 보면 0.25 인하를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 그 정도 주가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대로 회복한 거죠. 생산자 물가 지수 보고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할게요!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PPI 나오고 나서부터 금리가 못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좀 주가가 내려가다가 조금 회복을 했는데 미국만큼 회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어찌됐건 9월 달에는 0.25 금리 인하에서 돈이 풀린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파월에 어떤 확인을 받은 거니까 이 책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앙드레 코스탈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책에 보면 코스탈라니가 그 말을 합니다. 모든 주식시장의 눈앞에는 돈 이렇게 쓰고 싶다. 그만큼 주식시장에는 돈이 중요하고 주식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돈이 풀린다는 말이야. 그거 풀릴 때 무조건 사. 주식 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투자의 거장들이 하는 명언들을 이거는 시대가 지나도 무조건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롱을 잡아야 되는데 저는 또 약간은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주가가 무너졌을 때 어떤 이유든 금리를 인하를 하면 이건 100% 슈퍼롱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가 높을 때 또는 뭐 주가가 무너지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어떤 이유로이든 또 뭐 때문에든 금리를 인하를 하면 이거는요 어차피 금리 인하니까 돈이 풀린 거는 맞으니까 좋은 호재이긴 한데 롱이긴 한데 이게 과연 100%일까 100%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보다는 당연히 아닌 것 같아요. 또는 좋은 거는 맞는데 지금 당장 좋은지 또는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좋은지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미 주가가 무너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100% 슈퍼롱, 무조건 모든 포지션을 롱으로 전환해야 될 만큼 이게 슈퍼롱에 맞나?
코스톨라니가 말했는 것처럼 주시장의 돈이 최고의 호재다 이렇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토요일 저녁 그리고 일요일 저녁 막 열심히 막 고민하고 좀 뉴스도 많이 보고 또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도 다시 생각해보고 해도 뭔가 확고한 어떤 생각이 잘 드지 않더라고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이슈죠. 파월의 잭슨홀 미팅. 그 다음에 또 이슈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게 화요일이었나? 한미 정상회담이죠. 자, 이 사진 보시면 롱입니까? 숏입니까? 이 사진 보면 거의 뭐 슈퍼롱이죠. 뭐 트럼프가 회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와의 회담을 자기의 굉장한 성과로 막 이야기 많이 하고 굉장히 만족하고 막 그랬잖아요. 미국 이렇게 트럼프 같은 이런 욕심쟁이가 만족을 했다? 그럼 미국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협상이 되었나? 그 반대로 상대적으로는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좀 불리한 협상이었나? 그냥 많은 걸 좀 내주는 그런 협상이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굉장히 만족하는 얼굴이죠. 초면인데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초면 아닙니까? 초면인데 막 친구라 그러고 막 되게 막 치켜 세우시는데 아무튼 이걸 보면 뭐 다행이죠. 굉장히 뭐 회담에 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는데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금융시장 또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입니다. 뭐 돌바락제라든지 또는 험한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회담인데 우리나라가 이런 거 잘 대처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회담인데 실제로 한미회담 끝나고 나서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주가는 그 다음날 주가는 소폭 내렸습니다. 잘했는데 큰 위기가 없었는데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내렸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숏포션을 가진 제 입장에서는 이 한미 정상회담도 굉장히 저한테는 유리한 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지난번 영상에 때 제가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이상한 이야기하거나 또는 분위기가 좀 안 좋거나 또는 뭐 더 많은 요구를 테러한다거나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건 압제다. 그런데 이렇게 잘했는데도 소폭 하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숏포션을 가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일정이었는데 이거조차도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좀 안타깝다. 그래서 잭슨홀 정상회담 둘 다 좀 괜찮았는데 좀 기대해봤는데 좀 아쉽게도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고 뭐 잘 된 거겠죠. 그런데 아마 이거 다 보셨을 겁니다. 저는 정상회담을 안 보고 잤는데 요거는 뉴스로 이제 그냥 네이버 뉴스로 보고 잤거든요. What is going on? 무슨 일이냐? 한국 seems like a purge of evolution. 이 purge라는 단어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보인다. 숙청과 혁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린 할 수 없다. 비즈니스 없다. do business there. 할 수 없다. 거기서 할 수 없다. 이거 보자마자 저 바로 빅쇼트 맞다. 역시 한미 정상회담은 나에게 유리한 일정이 맞았어.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잠들었습니다. 꿈나라로 갔는데 일어나자마자 궁금하잖아요. 바로 휴대폰 켜서 봤는데 막 네이버에서 막 보니까 막 잘 됐다 하고 이런 거 보니까 뭐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 잘 된 거겠죠. 근데 그거와는 좀 별개로 김용문 정책실장이 이번에 대미 투자 관련해서 2천억 달러 중에 투자는 일부 있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대출과 보증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그런 뭐 협상이거나 그런 딜인데 뭐 그렇진 않다. 그렇게 막무가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러트릭 상무 입장에서는 한일 자금을 안보 기금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보 기금은 뭔가 보증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돈으로 쌓아놓고 뭔가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보면 단기적으로는 뭐 이게 뭐 주식에는 영향을 줄 소스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 우리나라가 나가는 돈 세수의 부담이 굉장히 크겠다. 또는 그런 입장에서 복지는 계속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세금은 조금 덜 걷어들인 입장에서는 또 근로자들이나 다른 사람의 세수 부담은 커질 것이고 뭐 지금은 좀 괜찮지만 GDP 대비 국채 비율도 점점 높아지면 요즘 제가 스테이블 코인도 계속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원화 가치가 과연 괜찮을까?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이제 활성화되다 보면 자국 통화 대신 달러를 점점 법정 통화로 쓰는 국가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당장 아니겠지만 원화 가치가 과연 괜찮을까? 뭐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약간 이런 거 보면 국가와 국가 간의 대화나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공정함 이런 거, 정의 또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양육강식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왜 자기는 자기 국가 경제 안보 기금을 왜 하는지 사실 이해를 못하고 미국이 뭐 전 세계를 위해서 하는 건 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인류애를 위해서 하는 건 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무로 봤을 때는 그거 아닌 것 같죠. 아무튼 이런 거 보니까 이렇게 큰 돈들이 나가는 걸 봤을 때 우리나라 원화 가치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 숏포션을 가진 제 입장에서는 이번에 좀 기대했던 그 파월의 잭슨홀 미팅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안전장치도 있었어요. 실제로 롱 포션 입장에서 호재였지만 증시는 그렇게 반응 안 하잖아요. 이미 반영을 했거나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단은 단단했는데 뭔가 악재만 나오면 저한테 그냥 큰 호재였는데 그거는 나오지 않았다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엔비디아 실적. 엔비디아 실적을 참 한 기업의 실적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참 신기하긴 한데 그래도 뭐 AI 성장이 계속 이어지느냐를 보는 거겠죠. 컨센에 비해서는 아주 조금 상회했다고 하는데 근데 시장 기대치만큼은 안 됐나 봐요. 뭐 시간으로 떨어졌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들은 따로 움직여요. 제가 뭐 개별 종목은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뭐 세심하게 들여다보진 않는데,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보다 보면 얘네들은 늘 상단에 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늘 같이 움직였던 친구인데 따로 움직인 지 한 1년쯤 된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신기하다. 제 눈에 굉장히 좀 신기하다 생각 들고, 아무튼 엔비디아 실적 여전히 좀 유지되고 있다. 만약에 소폭 하회에 있으면 생각보다 시장에서 크게 좀 반응을 할 것 같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소폭 상해에 있는데도 시간에서 좀 빠졌다. 그러면 좀 우리가 모르는, 일반 잘 모르는 어떠한 좀 소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노란 봉투법도 이제 본회 통과가 되었고, 그와 동시에 더 센 개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상법 개정 먼저 보면, 제가 지난번 요때 한 달 전쯤에 올렸던 요 영상이 있거든요. 상법 개정. 요때 제가 참 상법 개정 아쉽다. 진짜 상법 개정으로 해서 우리나라 거버넌스가 좋아지려면 집중투표제,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주주가 이사를 뽑고 주주가 감사를 뽑는 이런 시스템,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요한 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 요거 된 거는 코스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노란봉투법도 같이 통과됐어요. 제가 생각했던 노란봉투법은 뭐 주가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에 좋아 보이지는 않는 법안인데, 동시에 마이너스와 플러스 같이 그래 돼서 이번 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사실 일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일정이 많아서 상법 개정도 되고 노란봉투법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소문난 장치에 뭘 거 없었다. 주가가 이랬죠. 월, 화, 수, 목입니다. 주가가 있었던 이슈 치고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좋은 거와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나오다 보니까 좀 공방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보를 평생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상승 추세가 나와도 하락 추세가 나와도 이제는 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말이 될 것 같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상승 추세 나와도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이걸 왜 예상 못했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이러다가 하락 추세가 나와도 하락 나올 때 됐잖아.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만약에 추세가 나오면 유튜브에서 내가 뭐 했지, 그랬지,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 이야기 하신 분도 많고 하락 이야기 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 곧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일정을 한번 보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30분에 PC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거 저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생각합니다.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런 것까지 안 봐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PC 발표는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한 10일 됐나? 지난주였잖아요. 한 보름쯤 됐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나온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때 CPI가 조금 하회했고 코어 CPI 조금 상회했잖아요. 컨센보다 0.2였나? 똑같이 나옵니다. 이때까지 제가 꼼꼼하게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CPI랑 PCI랑 늘 비슷한 시간 차이를 두고 발표가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항상 얘는 이랬는데 쟤는 갑자기 이상한 거 나왔다, 이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안 써야 됩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그대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9월 5일 날에, 다음 달 5일 날에 고용 발표합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용 데이터는 앞으로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좋은 걸 나왔을 때 시장이 이제 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즘 시장은요 데이터를 보고 시장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다. 이 데이터가 나왔으면 옛날에 주가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그 데이터가 나와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장인데 데이터를 예상해 본 줄 하겠습니다. 제가 토일 동안에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확고한 판단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뉴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보통 이럴 때는 늘 가격에만 집중했습니다. 모든 시장의 소리 또는 뉴스 이런 것들을 들었으니까 어쨌든 영향을 받을 건데 최대한 영향을 안 받으려고 노력한 채로 이제 가격에만 집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개인들이 취할 수 있는 정보 중에 가장 고급 정보, 가장 좋은 정보는 가격입니다. 가격, 시장의 가격. 많은 사람들이 이미 무언가 어떤 뉴스를 가지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방을 해서 가진 요 현재 가격, 그 가격에 집중하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져니까 투자가 그래도 살아남고, 그래도 이제 좀 돈을 벌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생각해 보면요, 가격만 보면,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면 이 가격만 보면 롱은 불안해 보여요. 또는 롱은 먹을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반대로 숏은 너무 매력적이에요. 가격만 보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코스피 투자를 오래 했는 사람의 단점인가 싶기도 해요. 어떤 오래 했는 사람의 편견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지금 시장이 정말 변화하는 시장이라면 제가 당하겠죠. 아무튼 지금 제가 가격만 보면 롱은 불안하다, 오히려 숏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근데 뉴스만 보면요, 뉴스를 보면 롱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롱을 안 하면 불안해요. 오히려 롱을 안 하면 불안해요. 나만 놔두고 남들 다 돈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롱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조금만 내려줬으면 좋겠어. 다들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뉴스 보면 숏 잡는 건 미친 짓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어떤 확고한 판단이 안 될 때는 가격에만 집중을 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격만 보면 제 생각은 롱이 불안해 보이고 먹을 게 별로 없어 보이고 욕심이 들어간 롱인 것 같고, 가격만 보면 전 숏이 좀 매력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확고한 생각도 잘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토일 그냥 놔뒀고, 월화수도 그냥 뭐 놀러 갔고, 저도 이제 뉴스를 계속 보다 보니까 뭐 숏을 더 늘리기도 그렇고, 가격만 보면 숏이 매력적이라서 좀 늘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조금 불안한 마음도 생겨서 그냥 평단 426에 매도 4개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그래도 제가 늘 경험적으로는 숏을 오래 쥐고 있으면서 별로 좋아 본 기억은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언제 정리하지 하다못해 아무리 매력적인 가격이라도 내가 막 오래 쥐고 있으면 안 돼라는 생각은 계속 저희가 제 스스로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코스피 시향 딱 말씀을 드리고, 해피아빠님 댓글 채팅 하나 달아주셨네요. 큰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다 엎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순리대로 하면 지금 당연히 이제 뭐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좀 내려야 되는데, 이게 내린다고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내린다기, 그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 더 올라가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조정하면서 손바뀜도 하면서, 그게 수많은 사람이 참여있는 시장이라면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지금 8월 한 달을 이렇게 기간 행보를 하는 거 봤을 때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의 힘, 또는 뭐 어찌됐건 계속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좋은 소스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고 그런 걸로 인해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정치와 투자를 어떻게 보면 신념으로 정말 믿고 이렇게 투자하는, 5천 갈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투자하는 힘도 있는 것 같고, 요즘 제 주변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좀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해피아빠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좀 숏이 유리해 보이는데 무언가 또 유동성이라는 이런 좀 큰 호재 앞에서는 좀 두렵잖아요. 그래서 숏이 또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이게 뉴스 보니까 숏이 불안하다 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까 제가 좀 약간 이야기하다 빠진 게 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딱 보고 나서요, 보통 보면 뭐든지 작용 반작용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국에 잘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에 완전히 100% 우호적인 혈맹, 또는 뭐 그런 용어도 썼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안보는 미국, 그리고 뭐 경제는 뭐 중국, 그런 단어도 쓰면서도 이제 뭔가 중국이 또 그에 대한 리액션도 했고, 그러니까 뭔가 잘못하면 중국이 안 좋은 액션이라든지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중국과 관련된 주식들, 또는 뭐 한알령과 관련된 주식들이 좀 급락할 수도 있겠다. 물론 우리나라가 한미 정상 이전에 이미 중국과의 어느 정도도 이렇게 좀 계속 소통을 했을 거라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조정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조금 위험한, 중국으로부터 우리 증시에는 좀 위험한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불안해질 거예요. 그리고 조차 중국과의 관계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졌고 잘 이렇게 돈독해지는 면서 반대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좀 생겨나지 않을까, 요거 잘 해야 할 건데, 중국이 뭐 그걸 무시해도 될 만큼 그런 규모가 또 우리나라와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